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역사입니다. 네, 21강 유교 인연과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 그 다음에 영상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 필요한 것이 교과서 116페이지, 아니죠? 자, 117페이지와 그 다음에 활동지 21강을 반드시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시고요. 자, 준비된 친구들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 왼쪽에 계시는 분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서로 뭐 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바로 히읗, 이응, 바로 회의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한 사람, 지금 여기 보면 사람이 지금 여러 명 중에 지금 한 사람이 크게 그려져 있고, 이 여기 이제 철 기둥 아래에 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뭔가 쓰러져 있거나 이런 한 거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사실은 독재란 이런 것이요 라고 하면서, 자, 지금 왼쪽에는 회의, 여기 오른쪽에는 독재.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회의와 이 독재, 이 사실 조선시대는요, 바로 이러한 균형, 무엇? 바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바로 이제 국왕 중심, 국왕을 뒷받침하는 이런 기구가 둘 다 양존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위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요 태종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종의 업적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세조의 업적, 그 다음에 성종의 업적까지 해서 제가 두 문자법으로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태종이라고 하는 것은 태호가사 해가지고 태호가사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고요. 세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집에 연정이가 있다. 제가 이렇게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세조라고 하는 것은 새지직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성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문을 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 왕들의 업적들 꼭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의 중앙정치 제도 편으로 해서, 자,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이제 국왕과 신하가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정치를 이룬다라는 점. 이게 핵심 키포인트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이 국왕만 혼자서 정치를 안 하냐, 혼자서 정치를 뒷받침하는 기구도 있었다는 거 알아보시면서 시작할게요. 자, 일단 먼저 중앙정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핵심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의정부라고 하는 기구인데요. 자, 의정부라는 기구는요, 삼정스령이라고 할 수 있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하는 이 관직이 서로 모여서 국가의 정치적인 이런 것, 모든 정치적인 일들을 총체적으로 담당을 하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국왕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정책을 심의한다는 것은 국왕이 이야기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결정하는 이런 복합적인 기구가 의정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은 다 사실 이 지난 우리 고려시대 때 배웠던 바로 어느 성? 바로 중서문화성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려시대 때는 제가 이성육부라고 하면서 중서성과 상서성, 이 상서성 아래에 있는 6개 부라고 해서 육부를 선생님이 설명드린 적 기억나시죠? 자, 그렇지만 조선시대 때는 육조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고려시대 때 그 육부처럼 행정을 나누어 맡아서 집행하는 그런 기구가 육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육조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조, 이조, 공조, 형조, 병조, 예조, 이 뭐가 있는지를 좀 여기 잠시 일시정지하고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 하나 적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 바로 육조 중에 이조 전랑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굳이 적었냐면, 제가 나중에 한 23강인가 23강일 거예요. 23강에서 제가 그 사림들이 이제 나누어 떨어지는 분화된 시기가 이제 붕당이라는 시기 이제 곧 배울 텐데요. 이 붕당이 이 형성이 된 바로 이 관직 중에 2조 밑에 전랑이라는 관직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조는요, 여기서 보시겠지만 관리들을 임명하고 채용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 행정기구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2조 전랑이라는 것이 나중에 2조라고 하는 기구나
다른 기구들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정말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조 전랑이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느냐?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또 이어나가는 그런 기구로서 생겨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핵심 관직이 이조 전랑이라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세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대사, 이제 국가의 크고 중요한 일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여기서 제가 줄을 쳤습니다만,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자, 삼정승, 제가 아까 썼지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의정부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육조의 대표자가 판서, 육조 판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육조 판서와 이 의정부의 세 명, 삼정승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형식으로 해서, 국가 중대사의 그러한 모든 일들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왕과 신하들의 권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래야 이제 독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합의고 그리고 합리적인 이러한 정책 결정,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의정부의 기능이 이제 어떤 왕들에 따라 서로 바뀝니다. 왜냐? 여기서 왼쪽에 보시면 이 왕이 이 명령을 누구한테 내냐 봤더니 의정부를 거치잖아요. 바로 육조 판서한테 넘깁니다. 그리고 이 육조 판서는 이 정책을 실시하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누구한테?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고를 하죠. 그럼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의정부의 권한이 강화됐다, 약화됐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 오른쪽에서는 의정부의 권한이 어떻게 해? 자, 왕이 지금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명령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라고 지금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의정부한테. 그리고 의정부가 명령을 육조한테 내리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이 육조가 이제 이걸 실시했은 보고를 왕한테 내린 것이 아니라 의정부한테 내리고,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한 그런 수정사항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이러한 왕한테 건의를 내리는 형식으로.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의정부의 권한이 강화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때에 따라서 의정부의 기능이 때마다 달랐다라는 거,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선생님이 별표를 쳤던 것이 중앙정치의 언론기관이라는 거예요. 언론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자, 만약에 국왕이 혹은 이 높은 관직을 가진 신하들이 비리를 혹은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관이 바로 언론기관이라고 하는 3사라는 기구예요. 그래서 3사의 기능은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은 왕권과 신하들의 균형을 이룬다는 점, 요거 반드시 눈여겨보시고요. 자, 교과서 11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17페이지 탐구해보자. 여기 보시면서 이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기구가 있는지 하나씩 보면은 3사라고 하는 것은 사원부가 있고요. 자, 사원부의 기능은 요거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사관원이라고 하는 기능은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홍문관. 홍문관 우리 지난번에 배웠다. 언제? 조선시대 성종 때 해서 제가 성문 때에서 그 문, 바로 이 홍문관, 이 집현전 뒤를 이어서 만들어진 도서관, 그 다음에 정책을 건의하는 그런 기구로서 만들어진 것이 이러한 홍문관을 비롯한 사원부, 사관원 등의 3사. 그럼 이 3사가 결국 뭐냐?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고 왕권과 신하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사원부는 관리들을 비리하고 감찰, 풍속을 잡고, 자, 그 다음에 사관원은 왕에게 올바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들의 잘못을 규탄한다는 것은 비판하고 이야기하고 언급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홍문관은 왕궁 서고의 도서를 관리, 이거 딱 도서관 같죠? 그렇죠. 국립도서관. 자, 그 다음에 국왕의 정책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이야기할 때 건의를 드리는 정도. 자, 그 다음에 경연을 담당하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담당한 것이 바로 3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퀴즈를 낼게요. 자, 고려시대의 3사와 지금 이 조선시대 배우는 요 3사가 똑같을까요? 네, 아니에요. 다릅니다. 자, 우리 고려시대 때 배웠던 3사는 바로 이제 세금의 회계를 다시 말해 세금이 얼마쯤 들어왔고 나가는지를 정리하는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3사다라는 거. 그래서 고려시대 때 3사와 전혀 다른 기구니까 유심히 알아두시고 꼭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왕권과 신하의 균형만 있었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 바로 신하들이 왕의 권력보다 좀 더 올라가서 왕에게 비판을 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국왕 입장에서 이게 상당히 또 기분이 나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도 존재한다는 거. 첫 번째, 바로 승정원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내보내는 그리고 비서기구, 왕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비서기구.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 승정원에서 이러한 기록들을 작성합니다. 그것들을 바로 승정원 일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이건 일시정지하고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의금부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국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 반란 일으킨 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의금부로 끌려가 처벌을 하는 그러한 기구로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 자, 그럼 반대로 이 왕권과 신하의 조화를 이루었던 기구는 의정부, 그 다음에 육조, 그 다음에 특히 제일 중요했던 삼사라는 거. 특히 삼사를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요. 자, 지금 이 오른쪽에 이란 책은 바로 조선 왕조실록. 이 왕들의 이런 기록. 이 왕들이 이제 신하들과 이야기했던 이런 전반적인 이런 과거들의 사실들을 이런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근데 이것을 편찬하고 보관했던 장소가 춘추관이라는 장소예요. 자, 그래서 이 춘추관이라는 곳에서 조선 왕조실록이 편찬되고 보관되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더 말해주자면 이 조선 왕조실록이 없어질 뻔했던 사실 아세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24강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임진왜란이 이제 일본이 쳐들어와서 조선에서 일어난 전쟁인 거 아시잖아요. 그때 조선 왕조실록이 불에 탑니다. 그러면 이건 가짜인가요?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선 왕조실록을 춘추관을 비롯한 여러 곳에다 보관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조선 왕조실록이 살아남은 곳이 있어요. 바로 전라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에 있었던 이 조선 왕조실록이 자리 남아 지금의 우리가 지금 배우는 조선 역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균관이라고 하는 유학교육기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를 방어하고 그 다음에 치안을 유지하는 항성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부를 이 정도만 했는데요. 자,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달아놓거나 교무실 와서 좀 질문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부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